한여름의 뙤약볕이 경기도의 작은 마을을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였다. 마을의 중심 도로는 차량들로 북적였고 낡은 오토바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길가 음식점에서 풍겨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 혼잡 속에서 마르고 야윈 몸이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한 한 여성이 낡은 현대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그녀는 38세의 김수진, 오직 하나뿐인 아들, 22세의 김민재를 의지하며 홀로 살아온 싱글맘이었다. 그 오토바이는 모자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수진이 시장에서 식당 재료를 사오는 데 쓰는 생계의 도구이자 어린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들,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달리던 추억이 깃든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날 전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멀리서 소형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며 돌진해왔다. 순식간에 트럭은 수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황한 수진은 핸들을 급히 꺾었지만 앞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걸렸다. 그녀와 오토바이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튕겨져 나갔다. 행인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수진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가 뜨거운 도로 위로 번져갔다. 오토바이는 엉망으로 구겨진 채 날카로운 철 조각을 드러냈다. 주변 사람들이 도우려 다가가려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45세의 이동훈 경사였다. 이 마을에서 오만하기로 악명 높은 경찰관이었다. 꽉 찬 제복 아래로 불룩한 배가 드러났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부상당해 신음하는 수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오토바이, 불법 주차로 교통을 방해했어. 즉시 압수한다. 주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모두가 수진이 트럭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평소 약한 이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이 경사 앞에서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진은 간신히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일어나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다. 경사님, 저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일부러 주차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동훈은 코웃음을 치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대꾸했다. 변명할 필요 없어. 규정은 규정이다. 오토바이 돌려받고 싶으면 내일 경찰서로 와.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해 낡은 오토바이를 경찰 트럭에 싣게 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침묵이 마을을 감쌌고 오직 김수진의 나지막한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다. 그날 밤 마을 외곽의 작은 집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김수진은 낡은 나무 침대에 앉아 보건소에서 대충 감은 붕대를 다리에 두른 채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민재야, 저 오토바이가 엄마의 전부란다. 이게 없으면 시장에 어떻게 가니, 너를 어떻게 키우니. 민재,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마른 체구를 한 젊은 청년은 말없이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오토바이를 찾아올게요. 우리 모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걸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밖에서는 낡은 기와지붕 사이로 스치는 밤바람 소리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작은 마을에 햇살이 막 떠오를 무렵 김민재는 낡은 셔츠를 걸치고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어머니의 오토바이를 되찾겠다는 불타는 결심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회색빛 건물과 육중한 철문이 민재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잠시 몸서리를 치며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섰다.
당직실에는 이동훈 경사가 낡은 회전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고 손에는 먹다만 김밥이 들려 있었다. 민재가 들어서자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오, 어제 그 꼬마놈이 왔네. 오토바이 찾으러 왔나? 그의 목소리는 느릿느릿하면서도 조롱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침착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사님, 그 오토바이는 저희 어머니 거예요. 어제 어머니는 사고를 당하신 거지. 일부러 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이동훈은 김밥을 우물거리며 크게 웃었다. 돌려주는 건 쉽지. 하지만 규정이 있어. 300만 원 벌금 내. 그건 행정수수료, 보관비 빼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0만 원은 그들 가난한 가정에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300만 원이요? 경사님, 어머니는 하루 장사로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저희한테 그 돈은 없어요. 이동훈은 코웃음을 치며 눈을 가늘게 떴다. 돈 없으면 그만이지. 오토바이는 계속 보관한다. 원해도 못 가져가. 민재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머니가 다친 다리를 붙잡고 흐느끼던 모습, 한 푼 두 푼 아껴 쌀을 사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를 악물며 그는 말했다.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왜 잘못한 사람처럼 돈을 내야 하나요? 이건 부당합니다. 말이 끝나자 아니 순간 정지된 듯 했다. 근처에 있던 경찰들이 민재를 경계하듯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이동훈은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나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민재에게 가까이 들이밀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설교를 해?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감방에 쳐넣는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며 한 걸음 물러섰다. 더 있으면 터무니없는 이유로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다.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왔다. 경찰서 정문 앞에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자 민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땀이 뺨을 타고 흘렀다. 300만 원, 그 숫자는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들의 가정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절망 속에서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박지은 대위, 그들의 이웃이자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여성 장교였다. 마을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직한 인물로 민재의 눈에 그녀는 정의의 상징이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녀의 작은 집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마을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민재는 초조하게 서 있었다. 문이 열리며 평소와 다름없는 간소한 옷차림에 박지은 대위가 나타났다.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민재의 지친 얼굴을 보고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민재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사고, 이동훈의 잔인한 태도, 터무니없는 300만 원 벌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은 누나, 제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더 이상 절망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화를 듣고 지은은 몇 초간 침묵하며 눈에 엄중함이 깃들었다. 눈썹을 굳게 찌푸린 후 그녀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민재야. 내일 나와 함께 경찰서에 갈게. 반드시 공정을 되찾아 줄게. 소박한 집안, 노란 등불이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비췄다. 부패한 경찰 체계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은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희미한 등잔불 곁에서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앉아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엄마, 내일 지은 누나와 같이 갈게요. 오토바이 꼭 되찾을게요. 김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마을이 고요한 밤에 잠겼지만 그 아래엔 곧 타오를 불씨가 숨어 있었다. 여름의 무더운 아침, 경찰서로 가는 길은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였고 먼지와 매연이 숨막히는 공기를 채웠다. 그 풍경 속에서 박지은 대위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당당히 걸음을 내디뎠다. 어깨에 대위 계급장이 빛났고 힘찬 걸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 옆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에 김민재가 조용히 따랐다. 경찰서 철문이 열리며 안은 고요했지만 숨막히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당직실로 들어갔다. 이동훈 경사는 책상에 느긋이 앉아 뜨거운 김밥을 집어 먹고 있었다. 배는 바지 허리띠 위로 튀어나왔고 제복은 구겨진 채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엔 여전한 오만함이 떠올랐다. 지은을 보자 그의 눈이 잠시 멈췄지만 곧 경멸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오, 오늘은 군대까지 불러왔나? 무슨 일이야, 대위? 지은은 꼿꼿이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어제 사고 피해자인 김수진 씨의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서류도 기록도 없이 압수한 건 불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울렸다. 방 안에 다른 경찰들은 일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실이 팽팽히 당겨진 듯 무거웠다. 이동훈은 김밥 기름을 책상 모서리에 닦으며 코웃음을 쳤다. 말했잖아. 그 오토바이는 위반이야. 교통을 방해했어. 돌려받고 싶으면 300만 원 내라고. 안 내면 그만이지. 민재가 분노로 한 걸음 나서며 소리쳤다. 그건 우리 엄마 오토바이예요. 이동훈 경사님. 엄마는 피해자라고요. 왜 터무니없는 돈을 내래요? 이동훈이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쳤다. 입 닥쳐. 여긴 경찰서야. 너 같은 애송이가 설교할 곳이 아니라고.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쫓아낸다. 방 안 공기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으로 가득 찼다. 서류 처리를 기다리던 마을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세 사람을 바라봤다. 지은은 민재에게 뒤로 물러나라는 손짓을 한 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갑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동훈 경사님, 국민의 재산을 정당한 근거와 서류 없이 압수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300만 원 벌금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훈은 눈을 깜빡이며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거만한 태도로 돌아왔다. 행정수수료, 보관비, 위반 처리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야. 돈 안 내면 오토바이는 돌려줄 수 없어. 간단하지. 지은은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경사님이 위반 처리에 대한 공식 서류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는 즉시 당신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이 문제를 군검찰과 협력해 조사하겠습니다. 방 안은 주위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근처에 있던 젊은 경찰들은 깜짝 놀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이동훈을 쳐다봤다. 지은의 말에는 분명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동훈은 침착한 척했지만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손을 짚고 일어나 지은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 대위. 이건 경찰 일이지 군대 일이 아니야. 당신이 끼어들 권한은 없어. 알아서 돌아가. 골치 아픈 일 만들지 말고. 지은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정의를 지키는데 두려움은 없어요. 국민에겐 공정이 필요하고
저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원한다면 당신 상급자를 부르세요. 제가 명확히 설명할 테니까 그 말은 이동훈의 자존심을 칼로 베듯 찔렀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즉시 반박하지 못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방 안의 주민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당당히 서 있는 여성 장교를 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지은의 뒤에 선 김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동훈과 이렇게 당당히 맞서는 사람, 그는 처음 봤다. 주먹을 꽉 쥔 민재는 공정에 대한 희망이 점점 선명해지는 걸 느꼈다. 궁지에 몰린 이동훈은 짜증 섞인 손짓을 했다. 좋아, 대위,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시스템에 맞서면 누구도 이길 수 없어. 후회할 거야.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담담히 대답했다. 누가 후회할지 두고 보죠. 그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동훈의 이름과 사번을 수첩에 적었다. 긴장감이 터질 듯 팽팽했다. 주민들의 속삭임이 더 커졌고 몇몇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서며 민재는 지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누나, 정말 저 사람들하고 맞설 건가요? 보복할까봐 무서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알아, 민재야. 하지만 공정은 쉽게 오지 않아. 걱정 마, 끝까지 함께 할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지만 민재의 가슴엔 새로운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은이 함께라면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마을은 얇은 안개에 휩싸였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한적한 거리를 비췄고 김수진 모자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리의 상처는 쑤시듯 아팠지만 오토바이를 잃은 두려움이 더 심장을 짓눌렀다. 옆에서 민재는 말없이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따뜻함을 전하려 했다. 마을의 다른 집에서 박지은 대위는 나무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침에 이동훈과 맞선 일은 분명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상급자의 비호가 없다면 불가능했다. 수진 모자를 돕기 위해선 말다툼만으론 부족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최민호 소령 훈련 시절부터 가까운 동료로 현재 군법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물이었다. 민호는 날카롭고 법을 잘 알며 정직하기로 유명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마을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민호와 만났다. 카페는 한적했고 몇몇 손님만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호는 키 크고 마른 체구에 엄격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띠고 들어섰다. 지은을 보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전화 목소리로 보니 큰일인 것 같던데. 지은은 단도직입적으로 사건 전말을 설명했다. 김수진의 사고, 이동훈의 잔혹한 태도, 터무니없는 300만 원 요구, 그리고 어제의 위협까지. 민호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야. 주민들이 서류 없이 차량을 압수당했다는 불만을 몇 번 들었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 네 말이 맞다면 놈들을 밝혀내야 해. 증거를 찾는데 내가 도울게. 그게 공정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야. 지은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해, 민호 오빠. 민원 기록을 확인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봐줘. 지은은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수진의 단호한 눈빛과 민재의 믿음이 그녀를 물러서지 못하게 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지은의 집을 찾아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 우리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저쪽이 너무 세서 아무것도 못할까봐 무서워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겁내지 마. 내가 최민호 소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증거만 확보하면 판세를 뒤집을 기회가 있어. 너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지켜줘. 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희망이 샘솟았다. 한편 경찰서 구석의 사무실에서 이동훈은 책상에 앉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어제 아침 대치 이후로 그는 이상하리 많지 불안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만만치 않아. 군대까지 끌어들였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그의 상관인 강태식 대령이 들어왔다. 키 크고 건장한 체격에 돌처럼 차가운 얼굴, 날카로운 눈빛은 마주치는 이를 두렵게 했다. 이동훈은 허겁지겁 일어나 경례했다. 강은 낮은 목소리로 위협적인 어조를 띄었다. 대위 하나가 내 일에 끼어들었다지. 이 작은 일이 커지기 전에 깔끔히 처리해. 알겠나? 이동훈은 침을 꿀꺽 삼키며 땀이 흘렀다. 그 명령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라는 압박이었다. 같은 시각 카페에서 최민호 소령은 전산 기록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냈다. 주민들의 오토바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압수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된 사건들이 이동훈의 팀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었다. 하지만 이를 밝히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민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초기 데이터를 확보했고 내일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준비해, 지은아. 진짜 폭풍이 곧 시작될 거야. 외곽의 초라한 집에서 김수진은 창가에 앉아 달빛이 비추는 좁은 골목을 바라봤다. 그녀는 오토바이가 돌아오길 빌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밖에서 한 대의 오토바이를 넘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위한 정의의 싸움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 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을로 밀려들며 습기와 서늘함을 실어왔다. 초라한 집 안에서 김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는 통증으로 창백한 김수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다리의 상처는 아직 낫지 않았지만 생계수단을 잃은 두려움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어두운 밤에 메아리 쳤다. 민재는 손을 꽉 쥐며 불안에 떨었다. 지은 누나와 민우 아저씨가 없었으면 우리 모자는 오토바이를 절대 되찾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저런 부패한 시스템에 맞서도 무사할 수 있을까? 같은 시각 경찰서 뒤편에 비밀스러운 방에서 이동훈은 강태식 대령과 마주 앉아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강이 험상궂은 얼굴을 비췄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이동훈, 저 대위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군함도 있고 민심도 얻었어. 저를 건드리면 우리 손해가 커질 거다. 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이동훈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제가 벌써 겁줬는데도 안 무서워해요. 민중 앞에서 제 이름까지 수첩에 적었어요.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강은 목소리를 낮추며 으르렁거렸다. 멍청하긴. 빈말로 겁주는 게 뭐가 되나? 필요하면 저를 깨닫게 해야지.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꼴이 되는지 이동훈은 고개를 숙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상관의 뜻을 알았다. 박지은 대위를 입 다물게 해야 했다. 같은 시간 지은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민호가 보낸 자료를 꼼꼼히 읽었다. 수십 건의 부당한 오토바이, 압수 사례와 거액의 비용, 그리고 의심스러운 계좌로 흘러간 흔적이 적혀 있었다. 민호가 방금 전화로 말했다. 지은아, 주민들 돈이 중간 계좌를 거쳐 이동훈 패거리로, 심지어 강태식과도 연관된 흔적이 있어. 강력한 증거지만 목격자 진술이 더 필요해.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답했다. 알겠어요, 오빠. 피해를 본 주민들을 설득해서 증언을 얻어낼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의자에 기대며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다. 깊이 들어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걸 알았지만 물러서면 수진 모자와 수십 가정을 외면하는 꼴이었다. 깊은 밤 지은의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대위, 당신 일이나 신경 써. 경찰 일에 끼어들지 마. 안 그러면 가족이 대가를 치를 거야. 그 목소리는 얼음칼처럼 심장을 찔렀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단호히 대답했다. 누가 뒤에 있든 상관없어. 난 물러서지 않아. 겁주는 건 소용없어. 전화를 끊고 그녀는 몸을 고추스며 손을 꽉 쥐었다. 눈빛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겁을 준다면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건드린 거야.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때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김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지쳤지만 지은을 보자 눈에 희망이 스쳤다. 옆에서 민재는 뜨거운 차를 준비하며 분주했다. 대위님,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까봐 걱정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수진 옆에 앉았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저는 군인이라 위험에 익숙해요. 중요한 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도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곁에 선 민재는 주먹을 쥐며 가슴이 벅찼다. 지은은 이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그 시간 강태식은 이동훈을 사무실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대위의 간섭을 막아. 필요하면 외부 사람을 써.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마. 이동훈은 몸을 떨며 땀을 흘렸다. 이 대립이 이미 통제 불능임을 알았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날 오후 최민호 소령은 다시 지은을 찾아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다. 여기 오토바이, 압수 사건들의 송금 증거야. 이걸 공개하면 이동훈이나 강태식이나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지은아. 저쪽은 더 필사적으로 나올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였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보다 빨라야 해. 진실을 퍼뜨리기 위해 기자와 연락할게. 주민들이 알게 되면 저들도 쉽게 덮을 수 없을 거야. 밖에서는 마을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고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정의와 부패의 어둠이 격렬히 충돌하는 폭풍이었다. 그날 오후 마을 하늘은 음산했고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몰려들며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자신의 소박한 방에서 박지은 대위는 최민호가 준 서류를 펼쳤다. 숫자와 통계, 이름과 서명이 상세히 기록된 종이들. 모든 증거는 이동훈 경사가 직접 실행하고 강태식 대령이 뒤에서 비호하는 경찰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를 가리켰다. 서류를 보며 지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혼자라면 이들과 맞설 힘이 부족할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진실을 권력의 벽 너머로 내보낼 동맹이 필요했다. 그때 정우성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젊지만 패기 있는 기자로, 거침없는 조사보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날 밤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지우는 우성을 만났다. 그는 빛바랜 셔츠와 낡은 배낭을 메고 나타났지만 눈빛은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자리에 앉자마자 우성은 물었다. 지은 누나, 민재한테 대충 들었어요. 정말로 경찰이 사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빼앗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툼한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다. 우성은 페이지를 넘기며 점점 눈을 크게 떴다. 부당한 오토바이, 압수 사건들, 터무니없는 벌금, 그리고 의심스러운 계좌로 흘러간 돈의 흐름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시스템이야. 우성은 중얼거리며 눈을 빛냈다.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쓸게요. 하지만 기사가 나가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담담히 미소 지었다. 난 군인이야. 위험을 두려워했다면 이 제복을 입지 않았지. 우리 각자의 몫을 해보자. 우성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칼날 같은 문장을 썼다. 38세의 싱글맘 김수진 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오토바이를 불법 압수당하고 300만 원을 요구받았다. 이는 한 가정에 대한 불의가 아니라 이 작은 마을을 휘감은 조직적 범죄다. 기사는 지역 전자신문에 실렸고 증거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다. 제목은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작은 마을 경찰, 사고 피해자 돈 뜯어, 낡은 오토바이인가, 부패 시스템인가.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카페와 시장에서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기사를 돌려 읽으며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내 오토바이도 이유 없이 압수당했어. 수진 씨만 그런 게 아니었네. 부패의 소굴이야. 소식이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퍼졌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기사가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분노한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이동훈의 이름은 분노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찰서의 답답한 사무실에서 이동훈은 신문을 책상에 던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땀이 비오듯 흘렀다. 이 빌어먹을 기자놈들이 감히 나를 공개적으로 욕보여. 강태식 대령이 들어오며 얼굴이 굳었다. 그는 신문 사본을 들고 차가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깔끔히 처리하라고 했지. 이게 뭐야? 이제 온 마을이 내 이름을 들먹여. 윗선이 주목하면 나까지 끌려갈 거야, 이동훈. 여론을 잠재우고 이 소문을 퍼뜨린 놈을 없애. 이동훈은 침을 꿀꺽 삼키며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였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온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김수진의 작은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수진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 민재가 읽어주는 기사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각 문장은 그녀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엄마, 이제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알아요. 우리 편이에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은 대위님과 모두가 무사할까? 그 시각 지은은 우성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기사가 엄청 퍼졌어요, 누나. 근데 제가 기사 쓴 걸 저쪽이 알아챘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위험할지도 몰라요. 지은은 전화기를 꽉 쥐며 단호히 말했다. 우성 씨,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민호 오빠가 지킬게요. 진실이 공개된 이상 모두를 막을 순 없어요.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이 마을을 뒤덮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날 아침 마을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였다. 약한 햇살이 구름을 뚫었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뚫지 못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들었다. 손에는 김수진 어머니에게 공정을, 부패를 멈춰라, 억울한 주민을 풀어줘 라고 적힌 송을씨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군중 속에서 민재는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수진은 아직 약했고 다리 통증도 가시지 않았지만 단호히 나섰다. 마른 얼굴에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우리 결백을 믿겠니? 걱정 마. 엄마는 버틸 수 있어. 구호 소리가 거리를 뒤흔들며 작은 마을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 신문이 폭로한 사건은 오랫동안 쌓인 주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고 마침내 그들이 폭발했다. 군중 속에서 정우성은 가슴에 카메라를 걸고 연신 장면을 기록했다. 그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모습이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자신을 어둠 속의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경찰서 안에서는 이동훈 경사가 초조하게 서성였다. 창밖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군중을 보며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젠장, 이 민중들이 점점 건방져. 그는 이를 악물고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 옆에서 강태식 대령은 천천히 걸으며 돌처럼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다 이동훈을 돌아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단순한 오토바이 문제가 아니야. 폭풍이 됐어.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거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님? 저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까지 저들 편이잖아요. 이동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강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계산된 눈빛을 띄었다. 사람들을 섞어 넣어 소란을 일으켜 혼란이 생기면 해산시킬 명분이 생기고 주동자 몇을 잡아 특히 그 기자놈과 대위부터 겨냥해 증거를 더 내놓을 기회를 주지마. 이동훈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더러운 수법이 전에 쓰였고 민중을 억압의 빌미로 삼았음을 알았다. 바깥에서는 박지은 대위가 나타났다. 군복을 입은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걸으며 군중을 훑었다. 그녀를 보자 주민들은 환호했다. 지은 대위님이 오셨어. 정의는 우리 편이야. 지은은 손을 들어 질서를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침착하세요. 우리는 공정을 요구하러 온 겁니다. 폭동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지만 질서를 지켜야 나쁜 놈들이 틈을 못 냅니다. 그녀의 말은 군중을 진정시키는 바람 같았고 구호 소리는 더 질서정연해졌다. 하지만 지우는 군중 속에서 낯선 눈빛 몇 개, 주머니에 단단한 물건을 숨긴 손들을 알아챘다. 그 순간 던져! 라는 외침과 함께 돌 하나가 경찰서 유리창을 향해 날아와 쨍소리를 내며 깨졌다. 먼지가 뿌옇게 퍼졌고 군중은 혼란에 빠졌다. 낯선 남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밀치고 소란을 부추겼다. 정우성은 카메라를 들고 연신 찍었지만 건장한 남자 둘이 달려들어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다. 민재는 이를 보고 뛰어들어 한 명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우성형, 도망쳐. 혼란이 벌어졌지만 많은 주민이 수진과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소란 속에서 지은은 앞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모두 원을 지켜요. 나쁜 놈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장을 지휘하는 듯 힘찼고 군중은 다소 질서를 되찾았다. 안에서 이동훈은 그 장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좋았어. 명분이 생겼다. 그는 부하들에게 준비하라 손짓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민중이 얼마나 더 고개를 들지 보자. 하지만 그는 정우성이 찍은 사진과 주민들이 녹화한 낯선 자들의 돌 던지기 영상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진 걸 몰랐다. 몇 분 만에 수백 번 공유되었고 낯선 자들이 소란을 일으켜 민중에게 죄를 뒤집으려 했다는 글이 달렸다. 작은 언론사 사무실에서 우성은 추격을 피해 숨을 헐떡이며 전화 화면을 봤다. 영상이 퍼지는 걸 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고? 그게 쉽진 않을 거야. 외곽의 집에서. 김수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주민들이 나서줬어. 하지만 지은 대위님이 다치지 않을까 무섭구나.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눈을 빛냈다.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은 누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온 마을이 함께해요. 밖에서는 잿빛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며 폭풍이 다가왔다. 그날 폭풍은 마을에 물을 쏟아부었다. 도로는 빗물로 잠겼고 번개는 하늘을 갈랐다. 하지만 하늘이 어두운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이들의 진실의 등불이 켜졌다. 시위 후 낯선 자들이 돌을 던지고 소란을 부추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그들은 주민이 아니라 고용된 자들임이 분명했다. 네티즌들의 댓글은 분노로 들끓었다. 분명 민중에게 죄를 뒤집으려 했어. 이동훈과 그 패거리를 즉시 조사해야 해. 좁은 사무실에서 정우성은 카메라를 고치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진이 판세를 바꿨음을 알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최민호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성, 우리가 보낸 서류를 부패방지위원회가 받았어. 곧 조사단을 파견할 준비 중이야. 결정적인 순간이야 같은 시각. 박지은은 김민재와 김수진 곁에 있었다. 그녀는 소식을 전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수진 씨 오토바이는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부패의 네트워크가 드러날 거라는 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다. 오토바이 때문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정의가 들어준 감격 때문이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처음으로 강한 믿음을 느꼈다. 반면 경찰서 안은 숨막히는 분위기였다. 이동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했다. 정문 밖에서 수십 명의 주민이 주민에게 공정을, 이동훈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그는 강태식에게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온 마을이 등을 돌렸어요. 언론, 군대, 이제 부패방지위원회까지. 강은 냉정한 척했지만 손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다. 그는 위원회가 개입하면 숨을 곳이 거의 없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부패방지위원회와 군검찰의 특별조사단이 경찰서에 갑작스레 도착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검은 차들이 정문 앞에 멈췄다. 주민들은 빛이 폭풍을 뚫고 온 듯 환호했다. 사무실 안에서 강태식 대령은 굳은 얼굴로 조사단을 막아섰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여긴 경찰서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간부가 그의 앞에 명령서를 내밀며 단호히 말했다. 조사 명령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강태식 대령, 당신은 부패활동, 강요, 불법재산 압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동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도망치려 했지만 즉시 검찰 요원들에게 손목이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다.
밖에서 주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그 장면을 정우성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기록했다. 그의 카메라는 떨렸지만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는 이 순간이 이 작은 마을의 역사적인 순간임을 알았다. 그날 저녁 김수진의 낡은 오토바이가 돌아왔다. 멍든 자국과 긁힌 흔적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는 오토바이를 보며 수진은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끌어안았다. 민재야, 오토바이가 돌아왔어. 희망도 우리에게 돌아왔단다. 그녀는 민재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김민재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우리는 오토바이뿐 아니라 믿음도 되찾았어요. 박지은 대위는 그 곁에 서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녀에게 이 싸움은 한 가정을 돕는 것을 넘어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었다. 최민호 소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너 정말 큰일을 해냈어. 하지만 기억해. 정의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걸어야 할 길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작은 마을을 비췄다. 주민들은 수진의 집 주변에 모여 축하의 말을 건네고 손을 맞잡으며 믿음의 눈빛을 나눴다. 그날 밤 정우성은 마지막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이동훈과 강태식이 압송되는 장면, 낡은 오토바이가 돌아온 순간, 그리고 수진 모자의 환한 얼굴. 기사는 폭발적으로 퍼졌고 수천 번 공유되며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정의다. 지은 대위와 용기를 낸 이들에게 박수를. 진실은 영원히 짓밟힐 수 없다. 작은 집 안에서 김수진은 창가에 앉아 믿음으로 빛나는 눈빛을 띄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하늘에 계신 네 아빠도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이 믿음에 걸맞게 살겠다고. 마을의 다른 한쪽에서 박지은 대위는 군복을 입고 멀리 바라봤다. 그녀는 부패와의 싸움이 아직 길게 남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녀와 동료들은 한 가지를 증명했다. 정의는 더디 올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 좋아요, 공유, 구독은 저희가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행복하시길 빕니다.